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우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와 정말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나라는 생각을 참 최근에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하루에 발생하는 이 변동성이 위아래로 막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 코스피가 1.2% 상승했죠. 장중 플러스 2.7%인가 8%까지를 봤으니까 뭐 1.2%에서 올랐으니까 뭐 1.6% 추가 올랐다라고 치고, 그러니까 위로는 1.6% 변동이고 하락은 오늘 보합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가 아무튼 보합까지 내려왔으니까 플러스 2.8%에서 마이너스 2.8%를 만드는 거니 아래로는 또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8%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위아래로 4%의 변동성이 코스피에서 나왔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과거 우리가 하루에 시장이 뭐 마이너스 1.5, 2%만 떨어져도 막 폭락이네, 급락이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고, 그 정도만 급등을 해도 상당 부분 뭐 시장이 뭐 강세의 흐름을 보인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많이 말을 했었는데, 요즘 시장은 장중에 이런 흔들어 버리는 흐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이제 매물을 털어내기 위해서 흔들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또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 보는 뷰가 다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을 봤을 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구나. 장중 고점에서 잘못 추격 매수해서 물린다면 상당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구나. 이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어찌 됐든 내가 올라갈 때 빠르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낸다면 섣불리 추격 매수하지 말고 가급적 지금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도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오늘 올라왔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종목군들을 차근차근 지켜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시장 오늘도 청강 후약으로 마감돼서 사실상 오늘 오전에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종목은 괜찮았죠. DB 하이텍이라든지 왜 오전보다 오후에 더 강한 흐름을 보였으니까 상관없었는데,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전력 인프라 종목도 매한가지,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뭐 TLB, DB 하이텍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윗골이 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흐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냥 의미 있는 종목군들의 돌파 매매만 할 뿐 눌림을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셧다운 해제, 선반영에 급등한 시장이 오늘 정강 후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환율 결국 폭등에 흔들리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지수를 보면 사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하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환율이 전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1470원, 80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환율 시장의 불안이 일단 주식 시장에 약간의 경고등을 좀 키우는 것 같은데, 어제는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오늘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라 저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해요. 왜 그간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가 귀해진 부분도 있고, 달러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로 인한 해지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자산을 사서 해지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주식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는 부분이라 좀 진지하게 달러에 대해서도 생각은 이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00원이 또 넘어가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찝찝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셧다운 해제일은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3일 날 알 수가 있겠죠. 내일이 12일,
수요일 13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현재 옵션 시장, 이번 주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과도한 포지션에 의해서,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옵션 시장에서 엄청난 이 파동을 좀 그리는 변동성이 목요일 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포트를 뭐 크게 조정하거나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유하면서 좀 반등하고 올라가면 물량 좀 줄이고 매도 좀 하고, 좀 더 떨어졌다면 추가 매수할 거는 일부 사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장중 특별히 강한 종목군들은 따로 있죠.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트레이딩 매매만 할 뿐, 네, 매매만 할 뿐, 정말로 조심해서 시장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거래대금은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거래대금 중에 11조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11조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두 개 정도 돈 많이 터졌죠. 종목 두 개 정도 조 단위로 터진 게 이제 에코프로 조 단위로 터졌고, 에코프로 정도, 그 다음에 카카오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거래대금이 많더라도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고르게 퍼지는 거래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오늘 거의 이제 보합권의 수급이라고 해야죠. 외국인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관망 심리가 좀 강했던 흐름 같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아실 거 아닙니까? 아침에 선물이 좀 빠졌다가 급격하게 되돌리면서 2%까지 올랐던 시장이 쭉 빠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1.5%, 시가 대비 1.5% 코스피가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어버렸으니 한 3% 가까운 하락을 경험한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에서 마이너스 2%니까 3%를 밀고 여기서 1%를 올려줬다. 3% 빼고 1% 올려줬다. 타격이 상당했던 시장 같습니다. 전일미 상원 표결이 통과되면서 상하원 공화당 과반 이상이라 사실상 하원은 그냥 통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전일 국장은 3%, 미장도 2.3%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그 관성의 코스피가 장 초반 1시간 만에 거의 3% 추가 급등하고 다시 고점 대비 그걸 전부 다 반납하기까지 한 위아래 변동성이 매우 큰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급등 마감과 마이크론 신고가, 샌디스크 신고가 등이 금일 SK 하이닉스 신고가로 화답하는 등 이어지고 있으나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코스피 200이 지금 요동을 치는 것은 코스피 200 내 삼성과 SK 하이닉스 비중이 40% 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0% 넘는 비중의 종목군들이 오늘 SK 하이닉스 6% 갔다가 마이너스 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으로만 가지고도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데, 얘들이 빠져버리면 지금 전체 시장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이쪽에서 봐야죠. 매일같이 6조 대금이 터지고 있는데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고로 대형주 트레이딩은 결국 SK 하이닉스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 그 외 반도체 소부장 쪽은 지금 점점 종목들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순환매가 나와도 다 회복을 못하는 모습도 많아 이쪽도 그리 만만치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당일 쏠리는 종목에서 생각 이상의 폭등과, 그리고 뭐 좀 잘못 나오면 끝까지 밀어버리는 폭락, 극과 극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공에서 양봉 매매를 할 거라면 철저하게 돌파를 명확히 보고 하던지, 양봉 눌림은 조금 주의하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네, 단타, 특히 단타 매매에서, 단기 매매에서. 금일 시장의 정강 후약은 뭐 시가 갭 상승 이후 빠르게 지수가 1400, 1100, 4180까지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지수 여러분들 420포인트가 고점이었죠. 그것도 뭐 며칠 만에 6% 뺐다가 한 3, 4일 만에 6% 다시 들어올리면 이게 저항 맞지 않겠습니까? 바로 V자 반등 어렵습니다. 물려있는 8조 9조의 개인이 있는데 그거 다 살려준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맞았다. 여기서 환율이 시장이 상승해도 폭등해 버렸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또 미중 관세 유예 타결이 되었는데 여전히 히토류 관련해서 노이즈가 장중에 발생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히토류 찾아 떠나고 있고, 중국은 미국 군사용도로 안 준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데 이게 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기본적으로 전일 3% 급등
셧다운 기대감, 선반영 영향, 추가 급등해 버렸으니 그것도 영향을 준 것이다 봐야 되고, 시장은 사실 지금 박스권이 필요한 구간인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라고 좀 봅니다. 이 문제는 뭐냐? 결국은 D램 스팟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오늘도 D램의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아니 천문학이라네, 계속 올라가요. 그냥 스팟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대만 뉴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가수요가 붙었다. 더블에 더블 부킹이 밀려오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 공급 계약이 터지느냐. 그래, 단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더블 부킹 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그럼 그렇게 니네가 사고 싶으면 장기로 물량을 받아가. 그럼 믿고 물량을 늘려줄게. 이런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 이러한 더블 부킹, 그러니까 더블로 예약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이어서 결국 핵심은 삼성전자가 11월 중순에 이 고정거래가를 발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위든 아래든 강하게 움직임을 반도체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변동성 상당하겠죠. 자, 제약바이오 시장은 좋은데 그냥 좋은 곳에 그냥 수급 다 뺏긴 성격으로 저는 보입니다. 너무나 나쁘지 않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쑥 가고 반도체로 쑥 가고 전력으로 쑥 가버리니까 나머지 모두가 불안정해져 버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어쩌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이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안 가는 것도 아니야. G2G 바이오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 안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 정도만 하면 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비만 쪽은 노보노가 인수해서 실패를 하면서, 메스라 인수에 실패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G2G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단계에 이 정도 급등했으면 또 내려올 법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랐으면 막 추격하는 것보다 또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성격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오늘 오전 일부 외신에서 ESS발 쇼티지 우려를 표명했다. 및 현 시점 유일한 전력 부족 현상을 타결할 수 있는 것은 ESS라는 내용을 뭐 IM증권에서 리포트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좌우주간 2차 전지 쪽은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구간 속에서 분명히 현재는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최근에 쭉 올려놓고 조정을 보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보면 쭉 올려놓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렇게 있다가 지금 올린 거잖아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가 오늘 올려놓고 전부 다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막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 돌파가 나와서 엠파동이 나오면 인정합니다. 근데 돌파가 안 나오면 여기서 깝깝하다 이거죠. 그래서 돌파가 나와야 된다. 딱 돌파까지만의 흐름 정도만 일단 예상하고 봐야 되고, 역배열에서 이걸 쉽게 돌리지는 못하겠죠. 실적이 돌아서지 않은 이상 저는 ESS 쪽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개인적으로 장중 막 튀는 종목,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선물로 위아래 매매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 축소 구간을 사실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널뛰기가 개인적으로 정말 심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고점에서 물리더라도 여러분들 대장주 아니면 지금은 물리면 절대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대장주라고 하면 각 파트별로 우량주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라면 뭐 알테오젠, 뭐 반도체라고 하면 기판의 대장이라든지 뭐 EUV의 대장이라든지, 아무튼 핵심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해야 되고, 시가총액이 낮고 좀 후발로 쳐져 있는 종목군들에게 수급이 너무나도 안 들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철철 넘치고 흘러도 이 돈들이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변동성 장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결국 시장은 약간의 기간 조정과 변동성 축소 구간이 필요한 시점인데, 너무 또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지고 올라올 때도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밑에 떨어졌을 때 샀으면 이게 버는 게 얼마야 하는 포모 생각, 이런 것들을 안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심적 안정이 되고 오히려 더 좀 위안을 받고 대응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잘못 쓰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대장주 위주의 종목을 보셨으면 하네요. 자, 뭐 바로 시장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좀 보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로만 보면요, 이렇게 급락하고 여기 갭이 있는데 갭을 메우고 윗꼬리 정확히 여기에 고점, 이때 깨졌던 자리 여기를 맞고 좀 밀렸는데, 나쁘게 말하면 여기에서 단기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고, 좋게 말하면 상승 추세 안에서 매물 소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폭락은 쉽게는 안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코스피도 급락했던 시장을 너무나 또 빠르게 3거래일 만에 거의 위에까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가 저점 대비 또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 저항을 맞았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요. 단기 박스권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현상으로 코스피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 먼저 좀 보면은, SK 하이닉스를 좀 보면은 아침에 일단 뭐 프리장부터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프리장부터 바로 이제 뭐 한 1700억 오다가 시가 약간 개파락하고 일순간에 돌파를 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좀 밀리면서 일단 마감이 됐어요. 일봉상 기준으로 저는 급등한 이후에는 항상 볼벤을 보는데, 볼벤 상단의 저항을 맞았고, 이 이후에 이게 이제 뭐 깨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트에서 3월선 다 타고 가고 있어서 여전히 상승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시가에 바로 좀 들어가서 뭐 올라올 때 좀 팔고, 눌림으로 좀 볼까 하다가 좀 보지를 못했는데요. 계속 좀 매매를 떨어지면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인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이제 TLB가 이제 기판 쪽인데 아직 실적 발표를 좀 하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판 쪽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돌파를 하는지, 뭐 이것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신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덕전자 그나마 계속 추세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 반도체 안에서 기판이 제일 강하구나 이 정도. 그리고 투산 실적 발표 이후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면서 시세를 좀 반납하면서 좀 마감되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도 약간 턱에 목에 좀 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제는 지금 돌파하고 나서 거의 4거래일째 지금 음봉 맞으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조금 힘이 좀 빠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강력하게 들어왔던 수급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뭐 바뀐 거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때 되면 돌리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최근 뭐 반도체들 반등할 때, 즉 지난주에 급락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니까 떨어져 버리는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은 반등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D&D 파마텍은 최근 연속적인 급락 이후에 오늘 아침에 빠르게 좀 돌리는 흐름 속에서 오늘 G2G 바이오가 시가부터 좀 시가 이후에 돌파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하루 시장을 좀 리드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거래일 연속 좀 올라왔는데요. 이때부터 아마 약간의 화이자가 인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때부터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급등하면서 6만원대 구간에서 오늘 9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단기에 상당히 빠르게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인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기대감으로 폭등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종목 같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기 좀 어렵겠다. 오늘 재밌는 게 일동홀딩스와 시소를 하면서 좀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1인 이쪽 미리구 쪽의 종목군들은 일동하고 이 두 개의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벤티지랩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세는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촘촘하게 가는 종목이 뭔가 한번 급락을 툭 하고
지에 돌파를 하면 되게 크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 관점에서 크게 가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는 뭐 제약바이오 특별하게 코멘트 드릴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네요. 특별하게 코멘트 드릴 만한 게 없고, 오늘 태성이 복합동박을 공급계약, 복합동박 장비 공급계약을 앞두고 급등을 하는 흐름인데, 저는 이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회로박 이슈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결국은 동박이잖아요. 동박. 얘네가 이제 회로박으로 매출이 뭐 5.7배가 늘어날 것이다. 2027년까지. 그러면서 뭐 증설하고 뭐 설비 전환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게 뭐 태성과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급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회로박 이슈 그리고 AI로 연동된 흐름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눌리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 머티리얼즈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DB하이텍이 급등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틀 연속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당장 따라 붙거나 이러긴 좀 어려운데, DB하이텍이 그간 이제 8인치 레거시 파운드리 반도체를 주로 했었고, 그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많이 하지는 않은데 경기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주가가 가치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AI 데이터 센터향 잼 반도체라고 하죠. 칠산 갈륨 반도체를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양산을 한다. 데이터 센터 향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을 되면서 연이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력 반도체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그래서 DB하이텍은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은 다음에 강하게 이 돌파한 구간들 지켜지거나 351선 구간에서 뭐 눌림을 본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체크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최근에 노타라든지 이노테크라든지 신규 상장 종목에서 엄청난 시세를 보이고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좀 소강 상태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신규 상장, 그러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어찌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쪽에 돈이 좀 쏠리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되겠죠. 사이닉 솔루션도 어찌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었었는데 이슈를 붙이니까 지금 탄력을 만들어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거는 잠깐 매매했는데 손절 일부 하고 마무리 쳤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시장의 빈자리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장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매매는 하겠는데 비중을 실어가지고 종목군들을 끌고 가는 게 만만치가 않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어찌됐든 시장이 폭락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당일마다의 주도주는 나오죠. 이 당일마다의 주도주에 단기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긴 호흡으로 볼 때는 그 지수의 파동을 좀 보면서, 지수가 약간 위에 있으니까 좀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글로벌 트렌드와 현재 시점의 그 흐름과 이런 부분을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